2부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으로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우선 그 시대가 변하면 언제나 그 미술도 변한다는 미술사적 그 명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컨템포러리 아트란 간단히 정의하자면은 그 동시대 미술이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면 즉 모더니티의 시대에서 탈모더니티, 즉 컨템포러니티의 시대로 변하면은 그것에 따라 미술도 또한 그 모던 아트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던 아트는 그 모더니티 시대의 산물이고 이렇게 볼 때 모던 아트는 그 18세기, 19세기 산업 문명과 그 부르주아지 계층이 발흥하고 곧 이어서 이제 근대 국가와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그 마침내 양차 세계 대전의 그 비극적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반영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컨템포러리 아트란 바로 이러한 모더니티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 이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나 근대화가 아니라 그 탈자본주의, 탈근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철학이나 사상적으로 그 구조주의가 아니라 탈구조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화적으로 모더니즘이 아니라 그 탈모더니즘, 즉 그 글로벌 개념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볼 때 그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 세 가지 담론에 의해서 그 발전한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 그 미술사적으로 모던 아트가 그 형식적, 심미적, 그 자율적인 미술을 추구했다면은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 비판적, 개념적, 사회적 미술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던 아트가 그 초시대적인 그 상하탑의 그 미술이라면은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 동시대 역동성을 갖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컨템포러리 대표적인 그 이론가인 그 보리스 그로이스, 테리 스미스, 루이스 감니츠 등에 따르면은 그 심미적 형식적 모던 아트를 거부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다루는 미술을 그 포괄적으로 그 개념주의 미술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 이러한 개념주의 미술은 그 2차 세계대전 이래 서구뿐만 아니라 비수국권에서도 광범위하게 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히 그 글로벌 개념주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바로 그 컨템포러리 아트의 근간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구타이, 유럽에서는 그 시츄에이셔니스트 인터내셔널, 플럭서스, 남미에서는 그 로사리오 그룹, 그 구소련에서는 그 컬렉티브 액션스, 한국에서도 그 ST 이런 운동이 여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탈구조주의나 동시대 그 대륙 철학이라는 그 철학적 담론과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셋째로는 그 문화사적으로 탈식민주의나 해체식민주의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컨템포러리 아트의 그 주요 실천적인 사례로 두 작가의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소개해드릴 작품이 그 태국 출신의 그 리크리 띠라바니자라는 작가인데 그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그 제3세계권에 있는 작가들이 단연 많이 그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때는 주로 이제 그 백인 그 화이트 서구 출신의 어떤 그 작가들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면은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에 넘어오게 되면은 비서구권의 어떤 그 출신 작가들이 상당히 그 약진하게 됩니다. 그 이 띠라바니자의 그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무제, 파타이, 뭐 혹은 이 무제 프리라는 이런 작품들인데
그 이 작품은 그 1990년대 초반 첫 번째 그 개인전을 열었을 때는 상당히 그 혹평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파격적인 저런 작품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단연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요 주자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 그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시장의 그 이 벽면이나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한 가운데 그 타이 음식 재료와 어떤 요리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관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관객들은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뭐 벽면이나 뭐 어떤 그 전시장 가운데 아무런 그 전통적인 뭐 회화나 조각 작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전시장 가운데 이제 그 요리 재료랑 요리 기구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타이 음식 재료로 타이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되고 이제 관객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작품을 이제 일종의 그 이 퍼포머티브 혹은 이 프로세스 혹은 뭐 이벤트성의 이런 형태의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객이 이제 그 이제 전시장이라는 미술관에 들어와서 전혀 이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작품을 그 설명하기에는 이제 그 니콜라 뿌리오의 이 관계 예술, 관계 미학이라는 그 이론을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런 그 관계 예술가들이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그 포스트 모던 아트 계열에 있는 그 비평가들이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거 미술이 뭐지? 전시장 한가운데서 이제 타이 음식을 요리해 먹고 흥겹게 노는 거, 이런 식의 어떤 그 하나의 이벤트성의 어떤 작품을 보고 이 서구의 뭐 포스트 모던 계열에 있는 비평가들이 이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니콜라 부리오라는 그 이 비평가 기획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관계 예술이라는 개념을 이제 끌고 와서 이런 작품을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이런 그 작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는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화되는 그런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이제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또 한편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전 지구화 현상 이런 것도 이제 아울러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관계 예술가들의 그 관심의 핵심은 니콜라 뿌리오가 그 이제 설파하고 있는 관계 미학의 핵심은 이제 그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미술가들이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을 이제 그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지배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운 그 이제 인간의 정을 느끼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대부분의 오늘날 이제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뭐 이윤과 관계되는 좀 더 이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단계로서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많은 회식 자리를 갖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죠.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좀 더 이제 이 진급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 이제 예민하게 이제 의식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제 쌓게 되는 거죠. 뭐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뭐 예전이야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흥겹게 막걸리 마시고 놀던 어떤 그런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죠. 대학생들이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거죠. 뭐 토익이다, 토플이다, 혹은 어떤 이제 그 경력을 쌓아야 내가 좀 더 이제 빨리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초중고등학생은 다를까요? 특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제 90년대 접어들게 되는 많은 그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이 보다 좀 더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찍이 학원에 보내게 하고 좀 더 이제 공부를 잘하고 혹은 외국어를 잘하는 혹은 좀 더 어떤 집안이 좋은 백그라운드가 좋은 이런 친구들과 사귀기를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되는 그 인간관계들은 한마디로 예전에 어떤 그런 인간관계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윤과 어떤 이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술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두 가지 뭐 예를 조금 들자면은 오늘날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중고 책방이라든지 어떤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중고 책방은 대형 이제 서점이 장악하게 되어서 중고 책방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실정에 있고, 뭐 예전에 동성로나 뭐 수성못에 가면 많은 그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거의 사라지고 없는 거죠.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능률과 어떤 그 효율성, 속도 뭐 이런 걸 기치하에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주변 사회에서 이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예전에 그 전통 어떤 재래시장에서는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엄마와 손잡고 이제 재래시장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엄마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재래시장의 어떤 그런 상점은 주인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인간 정이 늘고 뭐 자네 어떤 큰 아들은 뭐 결혼을 했냐, 뭐 이 둘째 아들은 뭐 대학에 어디 갔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뭐 필요하면은 이 외상도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쉽게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형 쇼핑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가요? 카트를 이제 메고 몰고 이제 쭉 대형 매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쉽게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이제 캐시어한테 이제 전달해 주면은 캐시어는 바로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요컨대 말 한마디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크리티 라바니자는 전시장에서 이제 모든 작품을 이제 치워버리고 타이 음식 재료를 두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관객들은 그야말로 공짜로 이제 타이 음식점을 이국적이잖아요, 그죠? 색다른 그런 음식을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요리를 해먹는 이런 시간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주의에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개발 요소가 사실상 없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흥겹게 이제 사람들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요리를 해먹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will be kind of well as what's happening in France.
Aber jetzt stellt er sich dahin, als ob er gekocht hat. Wir bestehen darauf, dass er nicht gekocht hat. Nur Vanessa und ich. 이런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동시대를 무엇보다도 이제 이 스펙트클의 사회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 스펙트클의 사회라는 개념은 기 드보르가 창안한 용어인데, 동시대가 이제 첨단 자본주의 사회고,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가 첨단 자본주의가 결탁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보통의 정부는 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가 결탁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기 드보르가 볼 때는 이제 동시대는 이 정부와 자본주의와 대중매체는 일체가 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우리는 스펙트클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스펙트클의 사회가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이제 단절이 되고 폐쇄가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예술가들은 이런 스펙트클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틈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예술 하나의 관건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1990년대의 관계 예술가들의 작품은 현재의 어떤 그런 이 경제 시스템에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틈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 사회적 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윤의 법칙에서 이제 벗어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탈피하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교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계 예술은 이러한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모델을 모색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예술에서는 이 관객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 그리고 관객이 직접 어떤 이벤트를 이행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예술의 개념에서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새로운 관객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관계 예술은 관객의 이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이때 작품은 이행성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조금 전에 작품에서 봤다시피, 실제로 관객이 전시장에 와서 타이 음식 재료로 직접 이제 요리를 하고 그것을 나눠 먹는 이런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작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작품은 기본적으로 관객이 참여를 해서 직접 요리를 해먹고 흥겨운 한때를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실행을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이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로소 이제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의 예술을 저희들은 이제 관계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컨템포러리의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작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작품은 젠스 하닝의 터키시 조커, 터키인의 농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젠스 하닝은 덴마크 출신의 작가인데, 서구의 작가들도 이런 탈식민주의 혹은 탈서구 중심주의, 이 탈모더니즘이 맞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작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서구의 작가들도 이 시대가 이제 이 컨템포리 아트 시대라는 것을 자각하고 완전히 어떤 이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 탈식민주의나 탈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젠스 하닝의 이 작품도 이제 관계 예술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젠스 하닝은 이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노르웨이 오슬로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제 당시에 북유럽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0세기 전후로 해서 이 북유럽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이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노동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터키인들이 북유럽의 어떤 그런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터키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북유럽에서는 터키인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 젠스 하닝이 이제 당시 사회를 이렇게 관찰해 보게 되면은 현지 덴마크인들과 특히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를테면은 한국의 어떤 한국인들과 이 동남아시아인들 사이에 어떤 이 경계라든지 벽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젠스 하닝이 이제 90년대에 이런 당시 덴마크 상황을 보니까 덴마크 현지인들과 이 터키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뭔가의 이 벽이 있고 경계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인간관계가 예를 들어서 터키 2세나 3세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북유럽 현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말을 이제 덴마크 현지인들과 능통하게 이제 구사를 하는 완벽한 그런 덴마크인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뭔가 이제 이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젠스 하닝은 뭘 하는가 하면은 화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약간 이제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이제 젠스 하닝인데, 이 터키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터키 이주민들이 터키 문화권에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농담을 터키어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특히 이제 당신네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제 인기 있는 터키인의 터키 문화권에 있는 농담을 터키 말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면서 그걸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그거를 녹화를 해서 이 코펜하겐이나 이제 이 오슬로 광장이나 혹은 전시관에 그것을 이제 틀게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젠스 하닝이 이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은
터키 커뮤니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터키인의 농담을 터키 말로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 이 공적 공간, 공원이랄까 어떤 전시 공간에 이제 뭐 매 시간이나 이제 뭐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슬로 광장에서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광장에서 느닷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터키 말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막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오슬로에 있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루둥절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오슬로에도 여전히 이제 이 터키인의 커뮤니티가 많으니까 그 속에서는 이제 몇 명의 이제 터키 이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로 이제 농담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게 되니까 막 이렇게 폭소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노르웨이 현지인들이 이제 터키 이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제 능숙하게 이제 그 노르웨이어로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러면은 농담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같이 이제 폭소를 막 이렇게 웃음을 이제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터키인의 농담을 통해서 노르웨이 현지인들과 노르웨이에 있는 터키 이주민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다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담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이제 인간관계는 완전히 이제 수평적인 민주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너무 이주민으로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젠스 하닝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터키인의 그 이주민들 사이에 수평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관계를 다시 터주게 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젠스 하닝의 그 터키인의 농담이 왜 이제 이 관계 예술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죠? 이를테면은 우리의 그 아이가 뭐 혹은 그 조카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의 그 아이들과 친숙하게 이렇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그 인간관계를 맺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 차별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가면서 이제 그 교육을 받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이주 노동자의 어떤 그런 자녀들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손잡고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아이가 미국에서 백인 아이들한테 차별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나의 아이가 동남아시아인의 그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컨템퍼리 아트가 우리 동시대인들한테 동시대에 있는 그런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관점에서 컨템퍼리 아트를 조금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컨템퍼리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국가나 각 지역의 이 동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그 미술인데 여기서 이제 동시대 문제란 무언가 그것은 동시대를 전 지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어떤 신자유주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시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 개념주의적인 방식으로, 개념주의적인 양식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컨템포리 아트란 동시대의 다양한 그 문제에 관해 동시대의 일상적인 기술적 매체와 새로운 전략, 이를테면 설치나 개입이나 전치나 전유, 이런 그 전략을 통해 이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사회 방식을 촉발하는 그런 미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